원주하는 척 어디로 가는가? 오늘은 저희가 준비 중인 원화척 개편 방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에 원주통신에선 극적으로 부활한 만두축제 예산과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원주에서 살기 좋은 혹은 불편한 이유에 관해 논평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17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어김없이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뉴스 보셨어요? 제가 사는 건 아니지 지금 제 본가 본가 제가 초중고를 다닌 이 본가가 있는 남양주가 지금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그러니까요. 네, 경기 북도, 남도, 분도 했는데 이제 북도의 이름을 시민 공모 끝에 이걸로 일단 정해봤다. 맞아요.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몇 달 전에 인스타에서 이 이름 공모하는 거 관련해서 광고를 봤었거든요. 내보지 그러셨어. 떠오르는 게 없으셨나? 야, 이게 됐는데. 냈어도 이만한 네이밍은 못 냈을 것 같은데. 꼭 내고 나면은 안 내고 나면은 그리고 나중에 발표된 걸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은 애들지만 그때 떠오르지 않죠. 자, 어떻게 평가입니까? 근데 이제 평화누리 이름 말도 제대로 안 나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름. 저요? 네. 전혀 입에 붙지도 않고. 그래요? 뭔가 임팩트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너무 가치가 너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지명에 희망이. 네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거죠. 맞아요. 예전에.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희망 행정복지센터 같은 행복센터가 되길 네네. 바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글쎄요,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자치도 뭐 이런 건가? 그러네. 그러니까 좀 특색이 없어 보이네. 맞아요. 뭐 이게- 평루도 뭐 이런 말도 그러니까.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아까 희망을 넣어주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도 지명에 이런 걸 굳이 넣는 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 경기북도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집결된 장소 중 하나일 거예요. 그쵸, 네.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휴전선이 가장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 긴장감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어쨌든 역설적인 좀 이름을 해서라도 좀 평화를 어떻게 보면 추구해 보겠다 이런 네네. 뜻을 담은 거긴 한데 굳이 이름에까지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맞아요. 뻔히 다 아는데 우리 강원도도 옛날에 강원 뭐 평화특별자치도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맞아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분도가 되더라도 그냥 경기 북도 뭐 남도 이렇게 하면 그래. 되지 않냐.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게 경상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추격으로 했을 때 그런 건 뭐 디테일한 문제지. 그런 거 그게-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겹친다. 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는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사실 뭐 지금 분도 자체도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네. 이것도 아마 주민들 간의 의견이 또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간 재밌는 이슈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 강원도도 분도하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와요. 지금 북도 근데 남도로 사실상 분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기 북한 쪽에 강원도가 또 있으니까. 분단이 또 분단을 넘어 분도까지 하는 것도 그렇네. 이미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통일이 된다면은 그렇게 뭐 통합 강원도로 갈 거냐, 아니면 강원 뭐 북도 남도로 갈 거냐, 뭐 이런 너무 얘기도 길어 근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면적이 너무 길어. 맞아요. 그래서 네. 자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강원도도 아마 연관이 돼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나저나 요즘에 저 원주 사시면서 말이죠. 운전하시면서도 뭐 느끼는 지점이 있다고 하셔. 맞아요. 그러니까 차선이 문제다. 뭐 어딜 가나 좀 느끼긴 하는데 네. 특히 요즘에 그 옛날 학성초 인근에 그 태학교 사거리 거기가 이제 차도 정비 재포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한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차선이 이제 반은 공사고 이래가지고 차선을 되게 좁게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가 엄청 막혔는데 이게 공사는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태학교 사거리 이제 이제 보건소 쪽에서 태학교 사거리로 가는 쪽에서 제가 태장동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가는 데도 차선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이기에도. 어떤 점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좌회전 쪽에 차선이 굉장히 좁아요. 일단 좁아서 네네. 이게 정상 차선이 아닌 것 같다. 아니, 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 수준이다. 아니 거의 그 정도로. 왜 그렇게 왜냐면은 걷지? 물론 제가 SUV이긴 하지만 소형 SUV란 말이에요. 제 차가. 근데 그 차선을 보고 백밀러로 보니까
저희 차가 이미 차선을 중앙선이거든요, 거기가. 아니 차가 저기 뭐 막 이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뭐 대형차를 뭐 트레일러 출애라 몰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미 중앙선을 거의 약간 넘어선? 그러니까 거기 선은 물고 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찍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가는 길 쪽에 차선을 좀 그러니까 좁히면서 차선 자체를 그러니까 늘린 건데 그러면서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차선을 그은 건가 하고 이렇게 다시금 봤어요. 임시로도 근데 그렇게 그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약간 그냥 정식으로 그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건 되게 문제가 있지 않나. 민원 넣으셨어요? 근데 민원 넣을까 하다가 누군간 넣었을 거다. 그런 이게 민주시민의 태도입니까? 그런 거 민원 좀 넣으시고. 그래서 막. 다시 한번 가보고 개선이 안 됐으면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모두가 미루고 밀어서 결국에 어느 누구도 민원을 넣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네. 않길 바라고. 약간 무슨 일인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원주가 어쨌든 차선이 좁다는 거는 뭐 뉴스 보도로도 저번에 나왔었고 맞아요. 네.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춘천에서 우리 호정이도 그렇고 호정이 춘천에서 운전할 때랑 원주에서 운전할 때가 확실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차선의 폭이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난번에도 이제 도로 관련해서 전멸 신호에 대한 의견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기도 맞아요.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이런 거 좀 불편하다,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여러분들 이야기를 받고 있죠. 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 놓겠습니다. 하나 이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후원을 하시면은 메시지도 그 구글 폼 링크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좀 후원을 해주셨는지 저희도 궁금해서 맞아요. 네.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117회 1부 원주통신 그리고 저희의 이제 개편 안내 공지사항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시의회가 이제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관심을 끈 건 역시 만두축제 예산이었습니다. 네네.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산업경제위원회가 예산 대비 기대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죠. 8억 원 전액을 다 날렸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축제 자체가 이제 맞아요. 진행되냐. 이게 못하는 거지 뭐 돈 없으면은 이대로 만두축제 사라지는가 한 번만 하고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아마 시정부도 크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네.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언제나 그렇듯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귀신같이 부활했습니다. 이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전액 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으로 수정이 됐는데 원안보다 이제 2억 원 깎았어요. 그래서 6억 원으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뭐 살짝 깎이긴 했지만 이게 어딥니까? 그쵸. 6억이어도 작년에 2억 7천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한 2배, 2배 이상? 2.5배 네. 이렇게 올랐다고 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열 수 있는 거죠. 그쵸. 지난번에는 이틀이었는데 네네. 하루 더 늘려서 어쨌든 시정부도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나저나 이제 이럴 거면은 상임위에서는 왜 전액 삭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법한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뭐 레임덕의 서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시의회가 이제는 슬로우 스타터로 본연의 임무를 이제서야 네. 2년이 지나서야 이제 하려나 보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차하면 우리가 다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진짜 못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다 통과시켜주는 뭐 그런 거수기인 줄 알아? 이게 좀 겁을 네. 주고자 일종의 견제구 살짝 던져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 저는 약간 좀 더 이렇게 그 정도가 높았다면은 그 작년 예산 정도로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2억 7천으로 2억 아예 7천으로. 어디 하루를 더 늘리려고 이틀만 해?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주나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더 강하게 이게 견제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게 6억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요구를 많이 수용해 준 게 아닐까. 시정부에서 뭐 굉장히 읍소를 많이 했다. 뭐 이런 네네.
소문도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진짜 전액 삭감할 마음은 없었고.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언론 보도 좀 나오게 COA가 뭔가 기류가 이상하다 이런 보도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뭐 저희도 떠들었고. 그쵸. 그런 네. 게 이제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래 이제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서 시나리오대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확실히 전액 삭감 이런 게 주는 무게감이 그러니까 다르니까 파격적이었죠. 네네. 어쨌거나 그래도 이번 시위에는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각종 공영 주차장 조성, 그리고 원주천 르네상스 수목 식재, 백운산 농촌 테마파크 조성 같은 이제 원강수 시정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이제 줄줄이 깎아서요. 원안보다 21억 4,500여만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보통 우리가 조정해봐야 뭐 1억 원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 네. 이번엔 그래도 한 수십억 단위로 삭감이 됐다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우에 들어서는 확실히. 다음 주 시우의 리뷰에서 어떤 예산들이 좀 이제 깎였는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시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거의 그대로 의결해서 뭐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여당 시의원들이 이제는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좀 충실히 수행하려는 건지 궁금하고 네네. 좀 기대를 하긴 해야죠. 맞아요. 제 역할을 하길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네. 극적인 순간이 발휘되나 싶었는데 다른 의미로 극적인 순간이 또 거기까지는 가지 나와가지고. 않았다 아직은. 네.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쵸. 하여간 그렇고요. 국인 씨가 꼽아온 소식. 네, 저는 원주에서 살기 좋은 이유로 원주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아온 이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원주시 정부가 지난 3월 조사한 2024 원주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유 및 불편한 이유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이런 조사를 했군요. 네네, 해당 조사는 면접조사 1000명과 온라인 조사 38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원주투데이에서 이제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기사가 나와서 이걸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거 원래 홈페이지에 네. 평소에 이제 띄워놓고 그랬는데 네네. 아직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뭐 곧 띄울지 모르겠지만 원주투데이가 어쨌든 먼저 입수를 해서 맞아요. 보도를 네. 한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한 게 그 한마디로 원주가 뭐 사통팔달의 도시도 많이 강조하니까 이게 1위로 나온 건 뭐 늘 있는 일입니다. 그쵸.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 국인 씨는 뭘 꼽으실까요 혹시? 저요? 가장 살기 좋은 이유 뭡니까? 저는 여기 이따가도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게 뭐든지 적당하다 약간 적당한 라이프 스타일.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번잡스럽지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뭐 인프라나 이런 건 웬만큼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자연이나 이런 것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1순위로 꼽혔던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사실 수도권 가기가 가장 또 접근성이 좋은 네네.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아하시고 있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뭐 에버랜드나 이런 곳을 자주 가는데 바로 옆이죠. 네. 용인. 또 1시간 조금 지나면 바로 갈 수 있다 좀 보니까 멀긴 하네. 아니 그래도 뭐 다른 지역 어디 뭐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죠. 진짜 그래도 뭐 나들이 가듯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그 영서 지역의 어쨌든 장점은 교통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전남이라든지 뭐 경북, 경남 뭐 이런 쪽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뭐 그래도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맞아요. 큰 장점 네. 중 하나인 것 같고 지방이라도 이제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깊이 들어가나? 하여간 시민들은 그렇게 꼽았어요. 맞아요. 네. 그 살기 좋은 이유로는 뭐 아까 그 얘기했던 뭐 사통팔달의 교통망 뭐 이런 게 있었고요. 2순위는 자연을 가깝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고 뭐 치악산 뭐 이런 느낌? 네네. 뭐 그러니까 도심권에서 정말 가깝게 뭐 그런 데를 다닐 수 있다. 도시 안에서도. 네. 뭐가 있지? 근데 그러니까 거의 뭐 근데 뭐 원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산이겠죠. 뭐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 뭐 맨발 걷기 뭐 이런 것도 많이 그쵸. 하고 그리고 그런 또 느낌일라나? 원주가 의외로 캠핑으로도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뭐 처음 네. 소개하시는 것처럼 그랬었죠. 너무 맞아요. 방송톤이야. 늘 얘기했어요. 캠핑 그 유명하다는 거를. 네네. 하여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어쨌든 산이 있으니까 뭐 계곡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치악산 황골이 아니야.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치악산 계곡 유명하잖아요. 칠봉 뭐 계곡이라든지. 맞아, 네. 맞아.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산이 늘 보이니까요. 맞아요. 네, 가장 네. 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분야별로도 조사를 했었는데 네. 이게 도시 환경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원주 인구가 적정하다는 응답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 환경 분야만 떼놓고 봤을 때 네네. 여기에서 그 분야별 응답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주 인구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분야에서 원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유가 인구가 적정해서? 인구가 적당해서. 그런 답을 내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은 또 너무 범잡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가 너무 없으면 그런 여러 기반 시설이 또 생길 만큼 충분히 그런 시장이나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인구가 적당하다라는 게 적정하다는 게 좀 이 도시에서 살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구린 씨가 말한 거와 비슷한 맥락이군요. 네네. 36만 정도가 지금 딱이야. 맞아요. 원주는 30만 정도의 중소 도시의 규모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이유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고 살기 불편한 이유는 1순위로는 역시나 뭐 대중교통, 시내버스, 뻔합니다. 뭐 뻔해. 네. 그리고 2순위는 문화 여가 시설 부족 이렇게 나타났고요. 매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나왔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분야별 응답을 살펴보면은 일자리 경제 분야에서 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가장 많이 뭐 나왔습니다. 전국 어디서 조사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 뭐 충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원주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고 대중교통은 뭐 늘 얘기하는 거니까. 뭐 언제 대체 개선되는 거냐 그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시정부에서 어쨌든 연말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그리고 노선 개편을 이제 골자로 한 연구 용역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아마 내년쯤에 좀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디게 느껴지겠죠. 지금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살기 좋은 불편한 이유 이런 것들은 결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뭐 저희도 뭐 주변에서 얘기하던 내용 그다음에 알고 있는 내용 그게 그대로 좀 반영된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오히려 이번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살기 좋은 이유의 이랬던 내용들이 그래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라는 게 좀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적정하다 이런 것들도 좀 살기 좋은 이유에 속해 있구나 이런 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원주가 지금 계속 뭐 100만 원주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는 한 이 정도 인구가 적정하다라는 걸 꼽는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인구는 지금 좀 감소세가 전환되기도 했죠. 네네. 원주는 아마 뭐 춘천도 30만 인구 노리고 있지만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고 강원도가 맞아요. 사실 인구가 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점을 시민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네네. 그리고 저는 이 기사 아마 이 결과는 조금 뭐 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네네. 싶어요. 근데 오늘 이걸 좀 소개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살기 좋은 이유와 불편한 이유를 잘 혼합하면은 그리고 잘 고려를 해보면 우리 도시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저는 방향성을 좀 어디로 그릴 가야 수 있을 됩니까?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구 100만의 슬로건을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뭐 저희가 늘 얘기하는 네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원주가 계속 외연으로서 발전의 방향성을 가져왔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시설이나 개발의 방향성들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편의시설들을 모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이 한 곳에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한 장소에 왔을 때 그냥 도보로 편하게 다니면서 그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 그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를 다닐 만한 이동수단이 편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통 문제와도 연결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맞물려 있는 거죠. 네네. 컴팩트 시티를 한마디로 이제 만들자는 말씀이고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던 문제입니다. 네네. 컴팩트 시티 이거 나온 것도 한 10년 됐죠. 그쵸. 마강래 교수가 지방도시 살생부란 책을 쓴 것도 거의 그 정도 돼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그런 얘기 못해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네. 총선 때 후보들 인터뷰도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팽창도시냐 수축도시냐 이렇게 양자택일을 물어봤을 때 거기서 수축도시 택할 수 있는 정치인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맞아요. 도시는 이제 성장을 못합니다.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 얘기 용기 있게 꺼낼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필요하다. 맞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도시가 너무 성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런 과감한 또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도 하게 되네요.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모아야 어쨌든 외연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확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을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뭐 산다 뭐 대여섯 개 짓는 데잖아요. 네네. 우리 산을 원광소 깎아서라도 시장도. 이제 네. 뭐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연결되는 거죠. 원주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유인 자연을 가깝게 즐길 수 있다. 이거는 어쨌든 자연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의 도시 발전의 방향을 좀 더 압축하고 모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그런 이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저희가 누차 얘기하는 조금 더 그런 지속 가능성에 입각한 도시 발전의 방향을 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구인 씨가 느낀 점을 어쨌든 우리 시정부가 어쨌든 기껏 조사를 한 거니까 네네. 자기들이 그런 좀 행간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구인 씨를 포함해서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말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습니다. 공지사항. 원주 아는 척 어디로 가는가? 진짜 어디로 갑니까? 저희? 어디로 가요 저희? 잠깐 개편 안내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팟캐스트 지금 일주일에 2번 올라가는데 3번으로 늘리겠습니다. 주 3회 업로드. 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네. 주 2회나 똑바로 제대로 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저희가 네. 업로드가 계속 늦어가지고 송구할 따름인데 그런 과감하게 이럴수록 정면 돌파 오히려 늘린다. 오히려 채찍질 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조금 방송을 밀도를 좀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저희가 한 에피소드에 막 원주 통신하면 여러 주제 다루고 뭐 이렇게 코너도 막 2개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는 네. 한 가지 주제 한 에피소드에 그거에만 딱 집중해서 한 20분 내외 분량으로 딱 컴팩트하게 이야기하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차별로 어떤 하나의 토픽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당장 이거 해볼까 고민인데 이번에 사회조사 저 결과 나왔잖아요. 원주 시민 대상으로 한 거. 맞아요. 그거 보면은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딱 주제를 그걸 거는 거죠.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했을 때 이제 우리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니까 대표 음식 뭡니까 원주? 쫄돈. 쫄돈. 네네. 그렇지.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진짜 네. 대표 음식은 그거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조사 결과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이 사회조사에서는 아마 저 치악산 한우 한우가 구이가 나와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순인 얘기. 추어탕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랬더라고요. 쫄도는 없더라고. 네. 네. 만두가 뭐 3.7% 나온 것 기억이 나. 아이고 안 짜. 그런 얘기를 좀 그 딱 주제에만 맞춰서 한 20분 해보는 거죠. 이 우리 방송을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물론 뭐 운전할 때나 집안일 할 때 듣기 그래서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또 너무 이제 긴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서 좀 올리는 느낌이다. 네네. 그리고 또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다 모아놓다 보니까 한 회차에 그 주제성이 좀 더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잘 다뤄보겠다. 네네. 뭐 깊이까지는 저희가 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집중을 해보겠다. 네. 그런 취지로 일단 이렇게 개편을 크게 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종합 미디어를 향한 어떤 발걸음이라 할까요? 웹사이트를 이제 오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주 아는 척을 이제 홈페이지로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왜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오디오 콘텐츠가 일단 기반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이제 글로도 좀 풀어보자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죠. 네. 그런 취지로 좀 이제 뭐 기사를 좀 이제 기사라기 보면 좀 과하고 그냥 뭐 이제 우리의 아티클 아주 그것도 쉬운 단어 없나? 기사인데. 우리가 좀 이게 쉬운 단어를 이제 네. 쓸 텍스트 콘텐츠 아유 뭐 굳이 그렇게 해야 그냥 글 써보겠다잖아. 근데 그냥 글이잖아요. 그렇네. 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도 해보겠다 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오디오 콘텐츠는 다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슉슉 읽으면 되니까 네네. 또 바쁜 우리 또 원주 시민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뭐 방송 내용을 좀 요약해 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뭐 방송과 네. 관련없이 그냥 독자적인 우리 뭐 콘텐츠로 이렇게 글을 좀 써볼 수도 있고 하여간 약간 뭐 이게 저희가 뭐 언론은 아닙니다만은 준 약간 언론 느낌으로 글을 좀 써보는 저희 네네. 칼럼 같은 것도 좀 올려보고 그러려고 해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웹사이트가 있으면 또 요새 대세가 아니죠. 요새 대세는 아닌데 다시 네네. 좀 너무 이제 주목받고 있는. 네. 유행이 좀 지났어,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해보려고요. 뉴스레터 서비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글을 쓰니까 네,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모아서 배달을 해드리는 거죠. 네네.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로 한번 한 수요일쯤 발송하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더 할 수 있겠다 하면 뭐 주 2회, 3회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일단 1회로 한 주 동안 뭐 지역 안팎에서 좀 일어난 일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필요할 법한 좀 사업이나 정책 같은 거 우리 대신 전해드립니다 해서 네네. 해왔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글로 모아서 뉴스레터에다 딱 정리를 해서 좀 추천해드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받아보시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영양가 있는 네, 그런 네. 날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곧 제대로 준비되면은 좀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구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어제가 개편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좀 이제 티저처럼 예고를 해봤고요. 궁금한 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뭘 기대하세요? 네. 원주하는 적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구글 네. 폼으로 좀 이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원주하는 척이 어떤 점에서 만약에 뭐 가장 뭐 유용했다 아니면 난 요런 정보가 뭐 정보라면은 요런 정보를 얻고 싶다라든지 네. 이런 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느끼신 점 있으면은 바로바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편할 때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네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게 짧은 공지였어요, 사실. 네, 뭐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여간 주 3회 올라갑니다. 바로 목금토 이렇게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후 7시에 맞춰서. 이제는 업로드 시간을 잘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 7시까지. 그렇죠. 네. 네, 오후 7시에 딱 올라가는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의 청취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더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많이 일단은 들어주시는 게 네. 지금처럼. 아유, 네. 저희가 잘하면 맞아요. 어련히 알아서 잘 들어주시겠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홍지사항이었어요. 내일은 보고 들은 것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용 씨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좀 핫한 이슈에 관해 잡담을 좀 나눠볼 예정인데 네네. 민희진 씨 이제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진출 실패, 뭐 범죄도시 4 흥행 등등 아마 이제 원주와는 좀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이슈에 관해서 떠드는 거니까 네네.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약간 이제 원주와는 척 좀 초창기에 느낌으로 좀 돌아가서 맞아. 정신없는 수다 방송이 그렇죠. 그 취재 슬로건이었잖아요. 와서서 내일은 좀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117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